이거 반응 속도 봐.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딱 여기까지 걸려. 오, 대박이라니까. 천장에 잔 머리 부상들이 안다. 많단 말이야. 다요. 네가 뭐라 아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군대 에 있으면서 밥차를 운영했어요. 저 좀 배고프거든요. 아, 네.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돼서. 네. 이 브레이크 모드. 이거는 안녕하세요. 어김없이 시승 리뷰로 찾아오는 드마님입니다. 사실 오늘 차만큼 많은 분들의 특히 이제 동네 아저씨의 관심을 받은 차가 없어요. 아, 진짜 이거 좀 피곤해, 근데. 방금도 촬영 준비하는데 두리번 하시다가 신호에 걸려서 서 있으니까 이제 오셔서 노크까지 했어. 네, 노크까지 해서 나 너한테 물어볼 게 있다. 현업에 계신 분들이 뜨거운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거기도 좀 그 목공 그런 아저씨였거든. 뭔가 이제 공업소 이런 거 쓰는 아저씨들 지나가면은 다 쳐다보고, 옆에서 트럭 지나가면 트럭이 안 지나가. 우리랑 같은 속도로 가. 맞아. 차랑 구경해야 된다고. 맞아. 어제도 이제 화물 옮기시는 분이 앞에 이만큼 벌어뜨리고 고개를 돌리면서 쳐다보셨고, 이제 저 이렇게 많은 아저씨들의 제가 관심을 한 몸에 받은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차 타면서 이런 시선을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이번 시승차는 좀 짧게 저희가 받아서 지금 뭐 한 일주일 타면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차 어제 받아서 잠깐 이제 이동하면서 이제 타고 다니고, 좀 사설이 길었는데, 이런 정말 뜨거운 관심을 온몸에 받고 있는. 근데 생각보다 또 예뻐. 무슨 차인지 일단 빨리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죠. 모르지, 나는. 네, 현대 ST1. 이름도 조금 뭔가 틀리게 하죠. 알파벳의 탁탁. 이제 줄임말인데, ST, 서비스 타입 1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PBV, Purpose Built Vehicle의 줄임말로 뚜렷한 목적을 띠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차. 제가 조금 너무 직역을 하긴 했는데, 택배라면 택배. 또 물건을 실어 나르는 것 중에 우리 요즘에 카카오 모빌리티, 전동 바이크 이런 거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차를 또 실을 수 있게끔 뒤에 카고를 이제 개조해서 특장차라고 하죠. 그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또 디자인이 돼서 나오기도 하고, 처음 런칭 때 가서 이제 또 본 게 앰뷸런스, 경찰차. 정말 그 목적에 맞게, 뚜렷한 목적에 맞게끔 디자인하고 이제 운용할 수 있는 차가 바로 바로 이 ST1입니다. 방금 제가 스타리아라고 했는데 전면부는 또 이게 스타리아의 모습을 또 갖추고 있어요. 스타리아는 무슨 차인지 아세요? 대충 이렇게 생긴 차. 맞아. 사실 거의 뭐 똑같이 생겼어. 너무 특별한 차기 때문에 뭐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건 또 제가 뭐 리뷰했던 영상이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또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뭔가 승차감이나 이런 시승기라기보다는 조금 더 미래가 우리에게 되게 다가온 느낌이 벌써 들지 않나요? 나의 미래는 아니니까. 그래요. 이제 이 차는 또 전기차입니다. 택배차들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그냥 시동이 걸려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껐다 켰다 하기가 뭐 소음도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그거를 케어할 시간이 사실 없어요. 그런 차들은 소음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안타깝지만 우리도 이제 자주 접하는 보행자로서 이 매연 심하잖아. 그 디젤 차들. 그런 게 전혀 없는 게 바로 전기차다. 뭐 시동 거는 소리 없고, 이 전기차의 장점은 드마도 많이 경험해봐서 이제 잘 알죠. 아무래도 오늘은 뭐 내가 좀 이렇게 얘기해주고 막 이렇게 신나서 설명하는 게 좀 주를 이룰 것 같은데, 네. 이제 이동을 하면서 어떤지 한번 또 좀 느껴보기로 해요. 이건 뭐 지금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이제 끝도 없이 이 정보들이 나오는데, 전기차죠. 회사차죠. 이 차 우리가 여기서 보는 지금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일반 승용차 있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이게 오픈 API를 이용해서 여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까지 들어가서 설정할 수 있게끔 현대가 이 소스를 오픈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각자 회사가 자기의 니즈에 맞게 여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넣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지도도 보면 현대 지도가 아니라 지금 이게 T맵이야. T맵 기반으로 지금 이 지도가 여기서 운용이 되고 있고, 이게 현대자동차 최초로 들어갔습니다. 전기차가 되고 소프트웨어가 이런 쪽으로 개별적으로 들어가면서 또 뭐가 좋냐, 물류회사에는 꼭 중요한 관제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각 차량별로 배터리 잔량은 얼마인지, 어디에 있는지, 과속은 몇 번 했는지, 안전주행을 많이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측정할 수 있는 게 관제 시스템으로 보내집니다. 되게 좋네. 진짜 좋지. 전기차니까 솔직히 관리할 게 더 훨씬 적지만, 뭐 엔진오일 교체도 없고, 전기차 운용하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내연기관에 대비해서 뭐 손볼 게 없고 관리할 게 없어요. 그런 일정도 미리 맞춰서 빼놓을 수 있고, 핸드폰으로 우리 집에 있는 가전제품들은 막 이렇게 다 컨트롤 하잖아. 근데 이 관제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회사에서도 이 각자의 차량도 관리하지만 전체적인 시스템을 아우를 수 있는 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미래차스럽네. 그치. 그러니까 나는 모르니까 이게 생긴 게 뭐 그렇게 미래차라고. 맞아. 나는 디자인적인 게
그렇게 막 차가 미래지향적으로 생기지는 않았으니까. 물론 여태까지 본 적 없는 느낌이라서 그냥 뭐 한 1, 2년 후에 내가 나중에 볼 수 있는 디자인이겠다라는 느낌은 들지만 이게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맞아, 이제 시스템이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앞머리는 이미 뭐 스타리아이기 때문에 이 디자인적으로는 그렇게 뭐 좀 크게 와닿는 건 없겠지만 아니야 라인감이 달라. 스타리아가 사실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 엄청 센세이션 했던 게 완전히 이제 곡선이면서 되게 미래지향적이고 이 디자인이 이제 상용차에 제일 먼저 적용이 되면서 살짝 그 소비자들에게 거부감 없는 거부감을 좀 불러일으키긴 했는데 왜냐면 이 스타리아의 그 일자 라이트 현대자동차 시그니처 일자 라이트가 최초로 들어갔어. Seamless Horizon 램프. 그게 뭐 나중에는 소나타 그랜저까지 뭐 다 이어졌죠. 그만큼 예쁘지? 이 스타리아가 미래지향적이다. 그리고 지금 이 전면부 디자인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저 우리가 아는 지금 포터 본거 뭐 계속 수시로 지나가죠. 뭐 우리 하루에도 수백 대 보는 차들이잖아. 저 차를 자세히 보면 앞에 타이어 위에 운전자가 앉아 있는 구조야. 그래서 앞에 머리가 엄청 짧아. 봐봐, 운전석이 그냥 타이어 위에 있지 바로. 실제로 타이어 위에 앉아서 가고 문을 열면 그래서 이만큼 볼록 튀어나와 있어. 얘는 타이어가 저 앞에 있어. 이게 뭐가 다르냐? 승차감도 다른데 진짜 지금 이때까지는 상용차에서 거의 무시됐던 영역 중에 하나인 안정성. 이만큼 앞이 머리가 더 길어지면서 자 여기 본 거 또 있죠? 포토 있죠? 봐봐. 요만해. 근데 이 차는 거의 뭐 2배 가까이 되는 길이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전면 충돌이나 사고, 유사시에 그만큼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이 늘어나고 안전 보강이 더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게 더 되어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포터나 이런 차들은 그냥 갖다 박으면 바로 난 벽이랑 바로 맞당들이는 구조였어. 그것뿐만 아니라 승차감. 바로 바퀴 위에 앉아서 가기 때문에 이 미니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미니 뒷좌석 2열에 앉으면 진짜 미쳐버리거든요.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너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퀴 바로 위에 앉아서 가기 때문이야. 드마는 좀 멀미가 심해서 지금까지 탄 차 중에 지금 가장 조금 멀미를 많이 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거는 상용차라는 걸 다시 한번 꼭 상기시켜드리고 싶어요. 맞아, 나 이 차 타면 컨디션 별로야. 그래 어쩔 수 없지만 자동차 유튜버의 길은 멀고 험난합니다. 반강제로 지금 제 고정 패널이기 때문에 이게 바퀴 위에 앉아가지 않는 것만 해도 승차감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포터 본고 같은 경우에는 또 서스펜션에 스프링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 충격을 한 번 더 이렇게 걸러줄 수 있는 물리적인 장치가 좀 부족했고 다시 자 이게 스타리아 옆에 이 차가 스타리아야. 그래서 저거랑 똑같이 생겼어 앞에는. 다르네. 바퀴가 앞에 있네. 그치. 지금 본고랑 뭐 포터랑 이런 거랑 비교해보니까 길이가 보이지. 그래 몇 센치 차이로 이게 밀고 들어와서 내 뼈가 무릎이 박살이 나느냐 안 나느냐가 나뉠 수 있고요. 뭐 정말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불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사느냐 죽느냐가 나뉠 수 있는 게 이 바로 안전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시내에서 가다가 서다가 정차할 때도 전기차다 보니까 뭐 소음도 없고 진동도 없고 너무 안락하고 쾌적하고 또 전기차의 장점은 또 그대로 다 가져왔어. 우리 아는 V2에 어제 써먹었죠? 포트기를 끓여서 저희가 티까지 마셨다. 근데 그거를 실내에서도 끓여다 쓸 수 있고 실외에 이제 충전구 포트에다가 연결해서 뒤에는 공차 상태인데 텅텅 비어 있는데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는 간략하게 테스트해본 바로는 0부터 100km까지 8초대 정도의 성능이 나오거든요. 괜찮으시면 살짝 한 번만 밟아볼까요? 출발할 때 지금 한번 출발 풀입니다. 타이어가 막 미끄러지는 소리가 나죠. 이거는 전륜 기반이기 때문에 앞에 이 모든 힘이 다 여기에 전륜 앞에 두 바퀴로만 굴러가기 때문에 이런 넘치는 힘을 타이어가 조금 받지 못해서 미끄러지는 현상이 나는데 이제 기존의 차들은 후륜 구동인데 뭐 이거에 대한 설명은 너무 디테일하니까 그냥 전륜 기반이라는 점, 전륜 구동이라는 점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륜 구동으로 만들려면 뒤에 모터를 넣어야 되는데 이제 배터리와 모터가 들어갈 힘까지 다 합치면은 당연히 이제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전륜 구동으로 우선은 나왔다는 점.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뭐 인휠 모터라던가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면 다른 방식의 또 차가 나올지 ST2, 3 뭐 앞으로 나올 차들이 어떻게 나올지 엄청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너무 신기술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여기저기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했던 거 이런 거 좀 있으세요? 스타리아도 창문이 이렇게 큰가? 여 옆에가? 이 실내랑 여기는 그냥 다 스타리아랑 똑같아. 그래서 스타리아가 또 정말 괜찮았던 게 이거를 벨트 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사람들 허리에 벨트 있잖아요.
자동차로 치면 여기가 이제 벨트쯤 되는 위치라고 보는 것이. 벨트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벨트 라인이 낮으면서 그만 뭔 얘기하려고 해. 시야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시야 확보가 정말 잘 되고 잘 보인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거는 또 안전이랑 직결되니까. 뚫린 거? 플래그 타입 글래스. 앞이 이렇게 또 뚫려 있잖아. 여기가 뚫려 있고 이렇게 여기도 뚫려 있습니다. 그쵸? 이게 있고 없고가 정말 안전이랑 진짜 직결된다. 그치, 여기 안 보이면은 이만큼이 다 안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네, 이래서 물리적으로 블라인드 스팟을 줄이기도 했고 항상 지금 수시로 계속 카메라가 나오죠. 이 보조 카메라 근데 이거 조금 귀여워. 살짝 이 디자인이 폴라로이드 같은 느낌이랄까? 뭐 얘기하면서 이제 좋은 점과 좀 아쉬운 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때그때 바로 짚어드릴게요. 전 이거 좀 컸으면 좋겠어요. 뭐 한 거의 화면 절반을 한다던가. 아니, 왜냐면 또 이 차를 운용하는 분들은 맨날 다니는 길을 다니고 가는 곳을 가서 뭐 길을 다 알고 계신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가 좀 더 잘 보였으면 좋겠다. 근데 뭐 이런 거는 백미러가 없구나. 그래서 있어도 볼 수가 없으니까. 그치. 뒤에가 막혀서. 근데 나는 백미러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긴 해. 이게 좀 더 한눈에 들어온달까? 그래서 나는 여기 그 디지털 센터 미러 기억나? 여기 카메라 되던 거 여기 사이드 미러에 난 그걸 좀 달아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진짜 그게 정말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뒤를 볼 수 있는 거에서는 뭐 너무너무 좋은데 그러면 이것도 있고 디지털 센터 미러도 있었다면 난 너무 좋았겠다. 그럼 비싸졌겠지. 그렇지. 그런데 그걸 적어도 옵션으로라도 만들어 줬으면 왜냐면 그게 정말 필요한 분들이 꼭 있을 거거든요. 택배기사분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제 우리가 이 차로 캠핑을 갔잖아. 이게 정말 훌륭한 캠핑차가 지금 될 수 있단 말이지. 전기차로 캠핑차 훌륭한 거는 뭐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 그렇게 갔을 때 얼마나 쾌적하고 좋은지도 너무 많이 느꼈고 에어컨 내내 틀 수 있고 히터 내내 그냥 틀 수 있고 뭐 매연이 전혀 안 나오니까. 그런 캠핑 다니시는 분들은 이것만으로는 좀 아쉬울 수 있어요. 확실히. 이게 옵션으로라도 만들어줘서 물론 이제 생산 단가가 올라가고 이건 상용차가 주 목적인 차량인 거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럼 2에서 그래서 다음에는 꼭꼭꼭 나와줬으면 옵션으로라도. 왜냐면 이게 단순히 뒤에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후진할 때 좀 내려가주는 기능도 하고 광각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보다 더 잘 보이고 왜곡도 덜 할 거예요. 근데 뭐 당연히 없는 것보다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뭐 좋고요. 너 옵션 이렇게 보이는 것도 똑같아? 어떤 차가? 이 스타리아랑 얘랑? 똑같아. 버튼이랑 이런 것도? 다 똑같아. 스타리아는 여기서 조금 더 옵션이 많기는 해요. 좀 더 고급 옵션들이. 네, 여기 지금 막 버튼 이런 거 안 보이는 거는 다 스타리아에만 적용이 되고 없는 거고. 통풍 시트 저는 켜서 쓰고 있는데 죄송해요. 드만은 없어요. 나 없어? 난 괜찮아. 난 근데 안 써. 조수석은 없어요. 이거 옵션으로도 없어요. 지금 뭐 저희 시승차는 풀옵션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게 다 있는데 자, 통풍 시트, 엉따도 있는데 조수석은 없다. 엉따가 없어? 그거는 조금 문제인데. 근데 사실 이런 좀 상용차를 운용을 할 때는 혼자 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니 혼자 운영해도 또 이게 버튼 터치다 보니까 이게 또 일하시는 분들은 장갑을 끼고 일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맞네. 이게 터치가 아마 안 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가지고 불편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깊게 듭니다. 버튼식이었으면 훨씬 더 딱딱딱 찍어서 물리 버튼이었으면 그냥 그 피드백도 확실하고. 근데 뭐 이거는 이 스타리아 걸 또 그대로 갖다 썼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 우리 지금 뭐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고속화 도로에 올라왔는데 네. HDA는 아니지만 ASCC 액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해서 차간거리 이렇게 유지해주고 장거리 주행에도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줄여준다. 드라이브 모드도 뭐 스포츠는 없어요. 뭐 에코 모드, 노말 모드 이렇게. 지금 이제 빈 차라서 차가 비어있기 때문에 승차감이 뒷부분이 좀 통통 튀는 게 있는데 맞아. 뒤에가 적재함에 무게가 어느 정도 실리면 지금 이 차가 눌러주는 느낌이 훨씬 더 승차감이 안정적일 안락해집니다. 것 같아. 네, 차가 무거워질수록 승차감이 좋아지는 거. 근데 우리 몇 번 느꼈잖아. 우리 차에서도 그냥 사람이 이렇게 가득 타면 훨씬 더 차가 안락하고 승차감이 좋죠. 그래서 이 차의 적재량은 950km. 1톤에서 50km가 빠집니다. 좀 뭐 앞에 지나가는 봉고 우리가 맨날 보는 그런 차들이 1톤 트럭이거든요. 그래서 뭐 50km이기 때문에 무게는 조금 부족하나 이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옆에 와봐. 그러니까 저 모습만 보더라도 얘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잖아. 운송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가장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적재가 얼마나 되느냐, 많이 실리느냐, 그리고 많은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그럼 또 조금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맞아. 우선 좌우로 넓습니다. 이 차가 포터나 봉고보에 비해서는 넓어요. 그래서 뭐 정말 타이트하게 우리나라는 또 골목골목이 많잖아요. 그런 데를 지나갈 때는 다소 그 차들 대비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뭐 물리적으로. 근데 못 다닐 건 아니야. 차선만큼은 다 다니니까. 우리보다 큰 차도 있잖아. 맞아. 네, 어지간한 데는 다 다닐 수는 있고 어지간한 골목도 사실 큰 무리는 없지만 뭔가 불안한 감이 들지. 이 차는 거의 뭐 다니는 길만 다니고 가는 곳만 가고 매번 같은 곳을 다니고 이럴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런 곳에서 운용이 가능한 길이라면 뭐 이제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되죠. 이 지상고 높이, 제가 낮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바닥이 닿을까 걱정은 많이 하고 다녔는데 이 위를 걱정한 거는 이제 흔치 않거든요. 생각보다 위를 걱정하는 게 스트레스가 훨씬 더 크더라고. 맞아. 밑은 사실 뭐 감이 오기 때문에 닿아도 정말 뭐 실수를 해도 닿아도 슥 긁는 정도고 안 보여. 뭐 천천히 간다거나 아니면 살짝 이렇게 간다거나 아니면 피한다던가 그 길을. 근데 이거는 가다가 갑자기 이게 뭐 이렇게 터널 나오고, 근데 터널이 낮으면 이거 내 빠꾸를 못 하잖아. 그리고 빠꾸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가다 보면 갑자기 위에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치? 똑같은 이야기. 가는 곳만 가고 뭐 다니는 곳들은 이제 이 차가 다닐 수 있는 걸 이미 파악을 하고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물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저 스타렉스 이런 차보다 높아요. 스타리아보다도 높고, 그리고 꽤 많이 차이가 나긴 높아. 뭐 스타렉스, 스타리아, 얘만한가? 포터, 이 정도는 아니야. 이 정도는 아니고 그냥 일반 승용차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이제 훨씬 높고,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지상고 때문에 차들이 가지 못해서 택배가 어려웠거나 기사분들이 엄청 고생했던 곳들이 많아. 그거보단 낮으니까 들어갈 수 있고. 최저 지상고가 2.4m는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2.4m인 곳에 들어가면 지하 주차장에 뭐 몇 미터까지라고 적혀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 차단봉 처음 들어갈 때는 괜찮더라도 들어가도 달랑말랑 할 때가 되게 많았어. 이 앞에 지금 산타페 있는데 우리 산타페 시승할 때 산타페 캠핑 루프탑 달았을 때 딱 그 정도 높이랑 비슷해. 안 닿지만 이게 사람이 참 불안하거든. 그리고 가끔 어떨 때 닿느냐, 지하 주차장 안에 그 방지턱 있을 때 그걸 또 세게 넣으면 통 하면서 얘가 한번 위로 통 튀잖아. 그럴 때 닿을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거 이렇게 뭐 안내판 이렇게 내려온 거 있잖아. 천장은 이만큼인데 안내판이 이렇게 내려와 있어. 쇠떡이잖아, 걔네. 맞아.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뭘 설치를 했거나 뭐가 했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또 많단 말이지. 제가 조금 했던 말 반복하게 되는데, 다니는 곳만 다니고 가는 곳만 알고 하면 문제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차고에 대한 스트레스는 받을 필요 없이 다닐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집 주차장은 안 됐다. 우리 집 주차장은 어려웠다. 우리 집 주차장도 높이가 안 된 건 아니었어. 닿을랑 말랑 이래가지고. 이런 뭐 장단점이 있지만 사실 물리적인 제약에서 오는 그런 단점들, 근데 그건 이 차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 차 보면 이 차 훨씬 높잖아. 이제 이 차는 그 지하 주차장 내려갈 꿈도 못 꾸는 거지. 냉장고도 달려있는 버전도 똑같이 있어. 그런 지하를 내려갈 수 있는 거야. 마트, 몰이나 이런 데도 이제 또 갈 수 있는 거지. 우리야 이렇게 높은 차를 끌어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원래 이런 차를 끄셨던 분들은 딱히 불안감은 없을 것 같아. 전후진, 자동 전후진도 됩니다, 이거 리모컨으로. 그리고 옆에 슬라이딩 도어도 자동이야. 그냥 문 터치 딱 한 번 하면 문이 자동으로 스스로 열립니다. 뒤에? 옆에 사이드, 옆에 달려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말고. 리모컨으로도 또 닫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택배 하시는 분, 뭐 물류 많이 왔다 갔다 내려왔다 탔다 하시는 분들, 그냥 시동 걸어놓고 멀어지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고, 그리고 타면 다시 걸리고, 여름에 더워서 겨울에 추워서 계속 이런 또 냉난방을 가동해야 되면 그냥 이 기능 또 끄면 돼. 너무너무 편리하고 기존에 이제 아쉬웠던 부분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완해주는 획기적인 차량이다. 뭐 네가 뭘 아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군대 있으면서 운전병으로 지냈는데 제가 또 밥차를 운영했어요. 그래서 식자재, 똑같이 내가 얘기했던 그 냉장차를 내가 운전하고 다녔어. 그 포토로도 운전도 하기도 하고, 이제 마이티라고 2.5톤 더 큰 차도 운전을 했는데, 힘들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좀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적잠에 들어갔을 때 허리를 무조건 숙여야 돼. 그래서 거기에서 무거운 것도 들고 내리고 싣고 해야 되는데, 허리를 반쯤 이렇게 막 굽힌 상태로 하다 보니까 허리 통증, 그리고 뭐 이런 오빠 저기 서 있으면 천장에 머리 안 닿아? 부상들이 많단 말이야.
다요. 그러니까 여기가 천장이 170이야. 저 175cm라서 닿고 저도 조금 숙여야 되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 지금 ST1은 목만 숙이면 돼. 목만 이렇게 밑으로 하면 돼. 그리고 이거 물건 싣고 내리고 할 때 일할 때는 목은 당연히 숙이고 있어요. 그래서 허리를 일을 할 때 숙이고 있어 내내 숙이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이게 진짜 하늘과 땅의 차이점입니다.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다다익선. 멀리 갈수록 무조건 좋죠. 그만큼 덜 충전해도 되니까. 그런데 기존의 그 상용차들은 주행거리가 아쉬웠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차는 그렇지 않아요. 정확한 키로 배터리 용량과 키로 수는 제가 화면에 기재를 하겠지만 그냥 지금 제가 주행을 하면서 보았던 이 연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못 들어간다. 왜 못 들어가요? 저기 보세요. 대형 차량 진입 금지 2.5m 이상. 우리 이거 2.33m. 들어갈 수 있는 거야. 2.5m는 문제가 안 돼요. 아하.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갑자기 또 요 며칠 너무 더워졌기 때문에 뭐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 지금도 틀고 어제도 캠핑하는 내내 일부러 뭐 안 가면서 틀고 뭐 이랬는데 전비가 4.1km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방금 이제 주행을 하면서 나온 전비네요. 자, 4.1km가 나왔고 이 차 복합은 크나큰 4.5. 단점 있어. 뭐가? 맞아. 이거는 또 단점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내가 지금 내리려고 거울을 좀 볼라 했는데 거울을 안 넣어주셨을까? 일하면서도 거울 볼 일이 분명히 있고 그럼. 할 텐데 이건 잘못됐다. 이거는 조금 이거는 거울 이쪽엔 넣어줬어야지. 이쪽엔. 그래 하나라도 넣어줬어야지. 맞아. 그렇지만 또 여기를 지금 저희가 비추고 있는데 근데 이거 좋아. 대박. 이게 기아 레이에 들어가 있었거든. 기아 레이에서 제일 처음 봤는데 여기가 단순히 딱 뭐 넣기 좋겠어 보면. 서류, 송장, 또 이제 화물 물류하시는 분들은 그 이제 입출입할 때 뭐 사인을 받거나 체크하거나 아직까지도 뭐 당연히 서류를 쓰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렇게 여기 해가지고 들어가 딱 여기다 좋은 거야. 두면은 뭔가 지저분해지니까 바로 그냥 여기다가 딱 이렇게 착착착착 꽂아놓고 2.5m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그치만 아무 무섭다. 상관이 없다. 엄청 높아. 이 정도면 거의 하늘에 있는 수준이지. 그러네. 그지? 엄청 높네. 자, 그런데 여기 볼록이 요거 조심하셔야 된다고. 요거 그 텅 요거, 이제 요거, 뒤에 예. 다 붙이는 거야 위에. 야, 요거 또 살살 지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충전도 이제 전기차기 때문에 충전 필수죠.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차고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얘는 오늘 일이 끝나면 집을 거기 가면 충전소가 있는 애야. 여기 그래서 찍어도 예쁘겠다. 충전 걱정이 없지만 전기차기 때문에 충전은 뭐 어디서 어떻게 뭐 급하게 또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얘는 충전기가 앞에 있어, 뒤에 있어. 얘는 앞에 있어. 앞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그 시스템이 다 있기 때문에 뒤에 있으면 너무 불리한 게 많고 또 뒤로 뭐가 갈수록 얘는 적재함이 부족해지잖아요. 자, 이렇게 또 충전하고 뭐 가까이 가고 할 때는 360도 카메라가 나오면서 뭐 이렇게 완전 가까이 붙이는데 문제가 안 되죠. 센서도 알려주고 카메라도 보여주고 뭐 걱정할 게 없어요. 자, 내려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전면부에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시그니처 이 네모 픽셀 디자인, 이게 현대자동차에서는 전기차를 뜻하는 거고요. 손잡이까지 뭐 이렇게 위에 편하게 열 수 있게 돼 있고, 또 전기차 오너분들이라면 다 공감하시는 이 조명, 야간 조명,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 안 보이면 못 꽂잖아. 저녁에는 진짜 어두워서 진짜 핸드폰 꽂기가 설치 힘들어. 있어야 되잖아. 자, 뭐 일단 충전부터 하고 또 얘기를 나눌게요. 이 얘기를 아까 하고 있었는데, 기존의 포토 봉고 트럭과 다르게 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충전 속도도 빨라. 얼마나 만에 충전되는데? 80%까지 대략 20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 빠르네? 10%에서 80%까지. 그냥 기존에 우리가 왜 탔던 아이오닉 있잖아. 그냥 걔들이랑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면 돼요. 대박이라니까. 자, 충전 시작되었죠? 시작되었습니다. 또 충전 속도 나오는 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좀 시간이 지나야 이제 속도가 올라오니까. 충전하면서 차량을 켜서 에어컨을 시원하게. 켜고 시원하게 에어컨을 그냥 켜고 있을 수 있고, 뭐 전자제품 다 쓸 수 있고요. 여기에 또 바로 쓸 수 있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실제로 이렇게 진짜 전기 충전을 정말 많이 해요. 전기차를 타면서 뭐 충전할 게 너무 많으니까. V2L, 실내 V2L까지 여기 가능해서 바로 꽂아가지고 그냥 이걸 쓰면 된다. 근데 어제 제가 충전하면서 알았는데, 충전 중에 V2L 꽂으니까 충전이 해지가 되더라고요. 이제 안전에 관련한 그런 부분이겠죠. C포트, 괜찮아? USB, 12V 이런 거는 아무 문제 없죠. 아무 문제 없죠. 여기도 수납, 여기도 수납, 여기도 수납.
그러니까 원래 스타리아에는 여기 컵홀더가 있었는데 이거 누르면 컵홀더가 나왔거든. 근데 이거는 없앴어요. 전기차 관련된 뭐 좀 것들이 들어가면서 공간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없앤 것 같은데, 컵홀더가 근데 또 여기 2개 있고, 보시다시피 컵홀더가 여기도 있고, 여기에도 또 이만큼 공간이 있고, 또 이게 진짜 또 마음에 드는 게 뭐 그냥 보세요. 그냥 대충 던지면 다 들어갑니다. 제가 진짜 또 마음에 들었던 게 이게 당연히 다 닫히면 완전 그냥 트레이가 되는데, 컵홀더 컵 있잖아. 딱 여기까지 걸려. 아, 오, 짠짠하게 한번 걸리는군. 진짜 이 디테일이 미친 거지. 컵 홀더에 컵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여기를 또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부분. 또 운영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기에도 컵 홀더가 있어서 여기에는 이런 큰 사이즈 텀블러는 좀 안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캔이나 뭐 종이컵에 들어갈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 없이 넣을 수 있고, 여기도 엄청나게 넓은 다 그냥 다 수납. 이게 진짜 현업에 계신 분들에게 필수적인 것들. 창문 낮은 거는 뭐 드마도 바로 얘기를 했고, 여기에도 살짝 홈이 파여가지고 이렇게 문을 뭐 열고 닫고 할 때 쓰는 것도 되지만, 뭐 작은 볼펜이나 연필, 나이프 이런 류 놓기도 좋고요. 그것도 똑같이 여기도 수납. 여기도 이건 제가 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 그래서 저는 충전을 하러 왔죠. 맞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필요한 것들, 아이템들 얼마든지 C타입, 저 이제 제 배터리인데 이렇게 너무 손쉽게 충전이 바로바로 가능하다. 저 너무 좋죠? 차도 지금 충전을 하면서 충전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속도가 그래서 50kW까지 올라갔네요. 충전 많이 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개같이 나타나셔가지고 잠깐 차 좀 구경해도 되나요? 아, 네, 구경하세요 하면서 제가 또 좀 막 그 설명드리고, 어제 오늘 한 일이죠. 맞아. 어제 오늘 여러 번 했는데, 차 문부터 우선 열어주고 여기 한번 보세요. 바로 이제 또 뒤에를 보셔야 되니까. ST1 계약자분이신 거야. 그치? 근데 어디 가도 볼 수가 없고, 뭐 정보가 없고 실차를 못 보니까 이제 지나가실 때 뭐 스타리아네 앞에 캠핑카 개조한 차인가 하고 쓱 지나가는 거 봤는데 ST1 내가 계약한 차네. 이렇게 된 거지. 아, 이 자리를 빌어 정말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 드마 할 일이 없어졌어요. 네. 좋으시겠어요? 예, 저 좀 배고프거든요. 아, 네.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돼서. 네. 그리고 이렇게 막 얘기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차도 충전도 거의 다 됐다. 제가 충전 속도랑 어떻게 되는지도 좀 보여드릴게요.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거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 97%까지. 지금은 이제 80%가 넘어서면서 속도가 낮아져서 13kW로 들어가고 있는데, 전체적인 평균적인 속도는 이제 여기서 볼 수 있죠. 22kWh를 충전했고, 전력은 뭐 지금은 이제 450V 나오면서 14kW 정도로 들어가고 있네요. 날로 먹는 리뷰. 드마님은 거의 뭐 날로 먹는 리뷰를 했고, 그래서 오늘 ST1 소감 한마디. 차 좀 나는 근데 이게 기업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아까 분도 그냥 개인적으로 쓰는 차였잖아. 되게 괜찮은 것 같아. 특히 가격대가 생각보다 이런 뭔가 활용도 대비 잘 나왔다 생각이 되고 좋은 대박. 것 같은데? 나도 이거 사실 처음에 만나러 가서 그 행사 때 내가 뭐 잘 아는 영역도 아니고 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고 가서 봤는데, 실차를 보니까 얘기가 끝이 안 나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 바이. 이제 방금 100% 완충을 했고, 주행 가는 거리는 433km. 이거는 지금 에어컨을 켰기 때문에 또 그렇고, 에어컨을 끈다면 451km. 와, 451km로 또 늘어났습니다. 물론 적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주행 컨디션에 따라서 가는 거리는 변동이 있겠으나, 기존의 이제 포터 전기차와 봉고 전기차에서 가장 머리 아프게 했던 주행 거리가 대폭 개선이 되었다는 점이 정말 괄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보시다시피 100km 가까운 거리를 주행을 하면서 이것저것 사용을 해 보니까, 특히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정말 괜찮다.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T맵인데 이 반응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현대자동차 안내해줘. 이렇게 지금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가까운 주유소 알려줘. 가는 길에 있는 주유소에.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본 그 어떤 CCNC보다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반응 속도가. 그래서 이 반응 속도가 정말 감동이고, 또 조금 아쉬운 점이 뭐 초행길 뭐 이렇게 또 주행을 하시면서 내비게이션을 조작할 일이 이제 왕왕 있을 텐데, 이 내비 줌 인앤아웃 하는 게 이 버튼이 이게 너무 작다. 왜 이렇게 조그만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지금 한 2배, 3배 정도로 키워서 뭐 더하기
마이너스 너무 작긴 하다. 더하기 마이너스 누르는데 이슈가 좀 없었으면 이건 안 돼, 이거? 좋겠어. 뭐 이거는 지도만 이렇게 되는데 야, 이건 되고요. 근데 이거 봐, 이거 반응 속도 봐.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인데 그냥 이거 봐. 자, 이거 화면 이건 좀 더 컸으면 하는 점, 이거는 뭐 항상 있고, 근데 UI나 이런 것들은 너무 직관적으로 잘 돼 있어서 뭐 이거에 대한 불만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이제 또 보시면, 차량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PBB 특화 기능 이게 있죠. 스마트 드라이브 레디는 이제 제가 껐는데 이건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그 기능. 여기에서 궁금한 건 전에 제 리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브레이크 모드, 이거는 또 좋아요. 노말, 카고, 다른 차에는 이제 성능 뭐 퍼포먼스 브레이크 모드가 있고 노멀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카고에 적재를 많이 했을 때 거기에 맞는 또 브레이크량을 조절을 하면서 더 스무스하게 운전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사실 리뷰 영상을 끝냈는데 촬영도 정말 또 길게 했거든요. 근데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이 ST1입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ST1을 보러 갔을 때도 똑같았지만 역대급으로 긴 영상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게 지금 이 주행하면서 주행기를 찍으면서도 느껴집니다. 현업에 계신 분들, 실제로 이용하신 분들의 또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지는 ST1인데, 아쉬운 점이 크게 없는 차량이라는 게 뭐 벌써 여기저기서 다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또 이 ST1의 슬로건이거든요. 내 일을 바꿉니다. 띄우고 내 일을 바꿉니다. 살짝 언어 유희 뭐 이런 건데, 정말 이 차량과 함께 일을 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바꿔줄 수 있는, 그리고 바꿀 차가 바로 ST1입니다. 나 진짜 이렇게 거창하게 인트로 아우트로를 하지 않는데 나 너무너무 감동이라서 그래,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오늘 리뷰는 정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 둥글게 안 깎고 진짜 그냥 각지게 깎아놨는데 거기 상처나 그러면 또 녹으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되게 부드럽게 면 깎여 있는 데다가